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일단 우리가 남조선은 못 사는 곳이라고 알고 있던 찰나에 그 5.18 민주항쟁이라 그래요. 그거를 북한에서는 뭐 어떤 타이틀로 내보냈냐, TV로 내보냈어요. 영상을 그대로 현지 실황을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곳에는 반드시 인민들이 반항이 있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온 지 18년 차 되는 함경북도에서 온 랑이입니다. 아오지 랑이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이발사 직업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발사 경력이 30년 돼요. 북한에서 이발사 하셨으면 네. 그런 통제가 심하잖아요. 어떤 통제가요? 머리 같은 것도 그렇고 염색도 못하고. 아니, 염색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염색 약이 없지. 막 노란 머리, 하얀 뭐 이런 건 아니고 흰 머리를 검게 하는 일반적인 염색은 할 수 있어요. 노란 머리 이런 건 안 예, 되고요. 그런 뭐 이제 부르주아라고 이제 그런 건 안 되고, 뭐 가장 기초적인 흰 머리, 새치머리, 검정 염색. 제가 할 때는 그냥 검정색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정도 많죠. 머리를 그때는 남자들로선 머리 기르는 게 없었고 다 기계에 바리깡 대고, 아주 우리 여기 남한으로 말하면 한 60대 아저씨들이 그 일반적인 머리, 농촌 아저씨들 일반적인 머리, 이 머리가 가장 그때 보편적으로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아오지랑이라고 하셨는데 아오지면 제가 아는 그 북한의 아오지. 맞아요. 북한의 탄광의 그 상징적인 이름이 아오지잖아요. 아오지 탄광.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아시기에 북한에서 혁명화 대상들 죄를 짓고, 옛날 같으면 유배죠. 이런 혁명화 대상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아오지 탄광 다 그러더라고요. 한결같이 남한 분들이 아오지 탄광에 가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아주 상징적으로 들은 게 그게 못 사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태어나긴 탄광이 아니라도 아버지가 탄광이다 보니까 그 남한 출신들, 국군 포로들 이 탄광에서 무리 배치 당해가지고 어떻게 고생한지는 제가 자라면서 함께 겪은 일이라서 정말 참혹했어요. 우리가 그 탄광에 배치받아서 갔을 때, 제가 그때 북한 말하면 이민학교 1학년 때인데 집이라고 배치받아 갔는데 한 동에 10세대 하모니카 주택이죠. 그런 걸 지어서 벽만 갈라놓고 구들 온돌장도 없었어요. 겨울에 갔는데 그런 곳에다 이게 우리 집이라고 줬어요. 우리 집이 식구가 그때 6명이었거든요. 그러는데 온돌도 없고 거기서 가만히 깔고 뭐 이불 깔고 이렇게 자면서 조금씩 다 집을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무리 배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국군 포로, 남한 출신들 국군 포로들 다 한 무리에 탄광으로 배치한 거예요. 탄광에 다 쳐넣은 거예요. 이게 국군 포로라고 하면은 6.25 전쟁 때 북한군에 포로돼가지고 북한에 떨어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았고요. 제가 사는 동네는 다 남한 출신들이었어요. 남한 출신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안 섞여졌어요. 거기에 섞였다고 보면 그 간부할 대상들,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런 사람들만 드문드문 섞이고 다 남한 출신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저에게 친아빠는 아니에요. 저희 친아빠가 안 계셔서 7살 때 들어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 탄광으로 말하면 안전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일제 때부터 쓰던 건데 아주 수심도 깊어요. 탄광이 길게 풀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하루 눈물나게 사고가 났어요. 어느 정도인가면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아빠 수고하세요. 그 아빠랑 나는 아버지 수고하고 들어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가잖아. 애들이 인사하고 사랑하는 부인이 여보 수고해요 하고서 보냈는데 웃으면서 나가서 그날 사고 당하고 저녁 집에 못 들어오는 공동묘지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 두직이 쓰였어요. 가스 폭발 사고, 갱 무너짐 사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났어요. 하루 건너 멀다하게 어디에서 사고 났단다. 어느 중대야. 몇 소대야? 아빠가 있는 곳인 줄 모두가 체크하라고 난리고, 그다음에 또 엄마들은 갱으로 달려가요. 사고 났다는 곳으로 막 달려가면 제발 우리가 아니길 바라지만
거기에 걸려들어서 막 20명, 30명, 막 무리로 어떨 때는 50명 크게 무너지면 많이 다치고 또 어느 막장 하나만 무너지면 뭐 소수 다치고 저는 그랬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 그래서 이런가 보다 했죠. 우린 보는 게 없으니까 뭐 눈 뜨고 따라다니는 게 부모들 따라다니고 보는 게 거기 그 주변이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요. 어느 정도였냐면 과부들이 많았고 그 과부 엄마 손에서 자라는 애들이 그것도 애들도 많아요. 한 집에 5 이상씩 애들 낳았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편 또 이제처럼 돌아가신가 한 동시에 또 아빠들이 없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없어지냐면 어느 날 밤에 아빠 쉬러 가요. 정치범으로. 그 아마 국군 포로들 중에 그 장교하신 분들은 다 간첩으로 몰려 잡혀갔어요. 야, 우리 집에도 우리 아빠하고 친근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이 중대장이었어요. 그분도 탄광에서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다리가 이제 의족을 하고 이렇게 다니셨댔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뭐 태계 아저씨 왜 안 보여줘요? 하니까 간첩으로 몰려서 붙잡아갔다더라고. 근데 그게 나는 우리 집에 하도 잘 오시던 분이 갑자기 없어져서 물어봤을 때 그랬지만 수두룩했어요. 아마 5집 건너 1명씩 그렇게 잡혀가지 않았을까 싶고 그 자녀들은 그래서 대대로 그 탄광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일단 우리가 남조선을 못 쌓는 곳이라고 알고 있던 찰나에 그 5.18 민주 항쟁이라 그래요. 그거를 북한에서는 뭐 어떤 타이틀로 내보냈냐, TV로 내보냈어요. 영상을 그대로 현지 실황을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민들이 반항이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타이틀로 뭐 뭔 착취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뭐 남한에서 일어나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막 저기 있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막 버스에 올라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야, 저긴 무슨 나라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대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안 붙잡거나 북한에 저런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서 뭘 느낀 줄 알아요? 제가 이 대학생들이 입은 옷. 우리는 그 정치성 그거 좀 상관없어요. 뭐 일단 보여주니까 봤는데 와. 옷 입은 거 보니까 우리 그때 북한에서는 그 박쥐 옷이 여기 이게 팔소매 이렇게 달린 거 있잖아요. 그 박쥐 옷이 엄청 이게 누구나 입고 싶어 할 중국이 이제 북한에 넘어오고 이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옷들이 드문드문 나와가지고 그걸 막 비싸게 주고 잘 사는 집에서 입을 때였어요. 아니 근데 대학생들이 보니까 다 그런 옷 입은 거예요. 그리고 신발 신었는데 우리 여기 말하면 지금 운동화 정도일까? 북한에는 그런 운동화가 없단 말이죠. 그냥 천으로 만든 편리화 뭐 이렇게 운동화 저 농촌에 나가면 그 한번 잘못 디디면 구멍이 쑥 올라오는 이런 신발들이었어요. 운동신 같은 이런 신발들 볼 때는 엄청 비쌌죠. 그건 누구나 못 신었어요. 잘 사는 집에서만 신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걸 다 신은 거예요. 이 청년들이 저게 뭐야? 그리고 옷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제가 느낀 거예요.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마 저는 함경북도에서 살았는데 청진에 가도 그런 버스를 보기 힘들었어요. 청진에 가도 무게도 전차를 봤지 거기에 버스 위에 올라가서 모두 막 이러고. 그러니까 TV에서 남조선 이런 나라다 했는데 경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뒤에 또 아파트들 있잖아요. 빌딩들. 어머나 이게 눈이 모자라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한 3일을 그렇게 내보냈어요. 나뿐 아니라 거의 그걸 보는 사람들 그렇게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영상 보고 딱 돌아서서 집들에 와서 통하는 사람끼리 야 누구 봤어? 누구 봤냐? 뉴스 그거 봤냐? 남조선이라 하면 들킬까봐. 왜냐면 이게 북한이 이게 정부 정치가 세 사람 한 명씩 간첩이에요. 스파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말은 표현은 못해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끼리 앉아서 야 봤니? 야야 남조선 못 산다더니 야야야 그 저기 대학생 청년들이 입은 옷 봐라 신발 봐라 막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거기서 엄청 이게 뭐야? 우리는 뭘 교육받았지? 그때가 몇 살이셨나요? 학교 졸업했었거든요. 진취성이 강하고 뭐 이제 사회를 파악하려고 막 노력하고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 나와서의 행동 이게 다르다 보니까 갭이 엄청나고 이게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게 많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알게 되셨고 한국에 그럼 오게 된 계기는 그때 고난행을 때 막 배고팠잖아요. 사실은 중국에 돈 벌러 나온다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저는 남한이 올 걸 생각도 못하고 한국이란 말도 모를 때고 남조선 아래 동네 이렇게 이제 한국이 정말 잘 사는구나,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된 나라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한국에 대한 어떤 흠모와 뭐라 그래요, 좋은 감정 알고 싶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돈 벌어 중국에 나왔다가 중국에서 제가 한 4, 5년을 거기서 숨어 살았거든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했는데 3번을 잡혀나갔어요. 3번을 북송당했어요. 4년 기간에 중국에 와서 일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 중국 사람들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3번을 북송당했다니까요. 엄청난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 묶어서 나를 교도소에 보내게 됐어요. 교화소죠. 여기 말하면 교화소에 가게 돼요. 그때 한국행은 종신 가고 정치범 수용소로 가고 나처럼 경제범이라고 할 때는 교도소로 가는데 3년짜리 가거든요. 정치범 수용소가 더 센 거죠? 거긴 못 나와요. 거기 가면 거의 죽어요. 먹이지 않고 고달프게 일식에 허약이 와가지고 영양실조 와가지고 그리고 시달리다가 죽는다 했어요. 다. 그리고 이쪽에 그 경제범 교도소도 3년이면 거의 죽음의 직전에 거기서 죽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죠. 사람만 있다면 내일 모레면 날 붙잡으러 와요. 제가 저 손도장 다 찍었었거든요. 제가 그 정보를 딱 입수하고 그냥 무작정 도망을 친 게 성공을 한 거죠. 코스가 중국 통할 수밖에 없어요. 뭐 38선 배로 오든지 그 DMZ를 건너오는 사람들 외에는 다 중국 두만강 압록강을 거쳐서 중국 거쳐서 삼국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다 왔거든요. 저는 몽골 루트로 왔어요. 중국에서 몽골로 가서 비행기 타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온 케이스예요. 오셨을 때 혼자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들을 계속 달고 다녔어요. 제가 난 자식은 아들 하나고요. 애 아빠는 북한에서 돌아가시고 없고요. 탈북도 애 데리고 했고 도중에 내가 몇 번 잡혀 나갔지만 또 그래서 아들도 같이 한 번 잡혀 나갔다가 또 헤어져서 서로가 중국에 왔다가 아들이 또 날 찾아와서 극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있다가 나는 또 잡혀 나가고 들어가고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만나서 대한민국 올 때는 같이 몽골에서 같이 왔어요. 원래 대한민국이 잘 살고 멋있다는 거 이면 머리 안에는 지금 상상으로 엄청나게 이제 그려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거진옵니다. 대한민국에 거의 도착한다고 이제 안내멘트 나오잖아요. 야, 그때 저는 기억 속에 계속 남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힘든 지난 세월.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 새로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그 희망 안고 오는 거잖아요. 너무 감회가 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상공에서 우리 같이 그때 8명이었거든요. 우리 조가. 제가 말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 이젠 살았다. 무슨 비행기 타고 딱 이륙할 때 살았구나. 이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그랬어요. 나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지난 날 모두 아예 분쇄를 해서 상공에서 활 날려보내고 싶었어요. 대한민국 도착하기 전에 그 상공에서 정말 그 물처럼 날려버리듯이 싹 날려버리고 싶었어요. 애들 보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 지난 날 여기서 몽땅 털어대지 버려리. 새로운 마음으로 대한민국 가자. 그래서 거기서 진짜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었던 지난 날 그래서 여만치도 남기지 말고 싹 털어버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때 감격은 그냥 살았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없구나. 대한민국이 너무 고마웠어요. 와보지는 못해서도 받아준다는 자체가 우리를 비행기를 태워서 데려온다는 자체가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내려왔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사실 저는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다른 분들은 멋있다, 대한민국이 멋있다, 그냥 비행기에서 내려서 안내 멘트에 따라 걸어가는데 앞에 사람이 올 때까지 눈물이 내려서 저 보지를 못했어요. 앞을 못 봤어요. 국정원에서 오신 분들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따뜻한 그 나만의 말씨로 이렇게 건네고 인사하는데 그냥 전 눈물 났었어요. 그냥 고맙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감격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처음 오셨을 때 화장실 가는 법을 모르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럼요. 모르죠. 처음 만나는데 뭐 이런 표도 봐도 화장실 표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기 화장실 가라는 건지 모르니까 다 가르쳐주고 또 봉사일꾼들도 많았어요. 딱 나오면 이렇게 딱 붙어서 이건 여자 화장실이고 여기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고 뭐 이제 변기도 처음 이용하니까. 북한에는 일반 사람들이 차를 북한에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뭐 간부들이 타고 오는 차도 구경하기 힘들어요. 평양이나 뭐 시내가 아니고서는 저는 뭐 단강마을에 있다 보니까 어려서는 뭐 승용차는 전혀 구경도 못 해봤고요. 그림으로는 아마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이
남한에 이런 자가용 탄다? 이거는 중앙당 간부이기 전에는 지차가 없어요. 아마도 중앙당 간부들도 그게 그냥 회사 차라든지 이렇게 괜히 갖고 있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난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리고 지프차 왔다 그러면 그때는 뭐 승용차, 하야, 그다음 지프차는 또 군인들이 뭐 이런 지프차인데 이런 하야가 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그러죠. 막 다 모여들어서 에어싸서 신기해가지고 그러고 보기가 힘들었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제가 중앙당 간부보다 높은 급이 됐다 아닙니까? 제 차예요. 또 이제 남한에 오는 그 감회가 남보다 좀 다른 게 저희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라서 남한이 저희 고향이나 같아요. 고향에 오는 느낌이죠. 외국에 가서 살다가 이게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북한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이게 차를 자가용으로 제가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가고 싶은 데를 이렇게 마음대로 갈 수 있는지. 저는 그 거리에 차들이 밀려서 안 움직여질 때도 있잖아요. 그 속에 기아 있다. 이게 진짜 그게 감회가 정말 새롭거든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자리에서 이 속에 끼어서 이 넓은 도로 안에서 함께 서면 같이 서고 가면 같이 가고 이게 저는 엄청 뿌듯해요. 이거 지금 봐요. 이게 차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밖에 아무리 폭염이라도 시원하고 겨울에는 이 밖에 또 추워도 이렇게 탁 들어오면 히터가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차 안이 그냥 내 몸에 딱 맞게 내 요구에 딱 맞게 이렇게 온도가 조절되잖아요. 이거 대한민국 현대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너무 멋있어요. 현대차가 외국에도 많이 나가잖아요. 외국인들도 엄청 선호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제가 가지고 이렇게 다닌다. 이거는 정말 이거 꿈에서도 생각 못 해봤던 저희 삶인데 저는 지옥에 있어봤고 또 중국이라는 곳에도 있어봤고 또 여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삶을 영유하면서 느끼는 게 참 조선 땅의 씨앗으로 태어난 긍지가 대한민국에 와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특수한 배려를 받고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 헌법에 와서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그 헌법으로 제정해 주셔서 정말 감동이라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형언하지 못하는 이런 감격의 감동의 연속이 나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드님하고 같이 TV 프로그램 나오셔서 노래도 한글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토요일 그 가족이 부른다 노래 자랑이었는데 그냥 아들과 같이 대한민국에 와서 추억을 남기고 싶었어요. 행복한 일상을.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3승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중왕전 나오라 할 때 제가 그때 이제 몸이 아파서 못 나갔는데 아마 그때 나가서도 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청난 KBS 방송국이 생겨서 그만큼의 문자가 처음이라고 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채널 이름은 아오지랑이 TV거든요. 저희 이름은 활동상 랑이라고 하고 있어서 랑이 뜻은 또 너랑 나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오지는 제가 탄광 출신이기 때문에 또 우리 남한에서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우리 국군 포로들이 많이 가고 남한 출신들이 많이 가 있던 곳이 아오지 탄광이고 해서 나는 탈북자고 또 그 탄광을 알리는 사람으로서 아오지 랑이 TV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유튜브에 나온 내용들과 또 거기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 유튜브 하기 전에 책을 쓰려고 했었어요. 저희 삶에 대한 거 해고록 비슷하게 책을 써서 온 세상에 선포하고 싶었어요. 한 인간의 삶, 북한에서 태어난 한 인간의 삶.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저희 스토리가 유년, 초년, 중년 이거 북한에서 있었던 삶을 이제는 거의 다 나왔고 이제부터는 탈북이거든요. 그게 아마 다 끝나고 대한민국에 정착한다 할 때는 저희 책도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그거예요. 저희 그 삶을 보면서 저도 그 지옥에서 살다가 천국에 오니까 지옥이 이랬었구나 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았던 삶, 목숨이 붙었으니 오늘날 이런 행복을 영유하는데 죽은 영혼들도 많거든요. 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두만강에 물에 빠져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떠내려가고 무주공원이 되고 누가 찾아주지도 않고 정말 나라 없는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는 이런 생명들이 그래도 살아남아서 대한민국에 와서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야 하고 받아준 이 대한민국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이거를
지난날의 삶을 서로 공유하면서 뭐를 원하고 싶으냐면 힘든 사람들이 있나 힘을 내시라. 당신들은 정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북한이야말로 흙수저다. 정말 흙수저와 금수저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또 영상을 보시면서 힘을 내세요. 전 바라는 게 그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